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이고요. 자, 일요일인데 다들 좀 집에서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뭐 선선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SAC가 리플한테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항소 심사를 요청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출근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항소를 한다고 SAC가 전혀 유리한 상황이 없는데 왜 항소를 할까?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와 함께 저희 생각을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이 보통 좋아요가 굉장히 좀 많이 달리는 편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영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플은요, 현재 839원. 0.2%에서 0.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SAC가 리플 판결을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성공적이지 못하다. 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SAC가 솔직히 바보도 아닙니다. 질 게 뻔한 항소에 힘을 쏘는 데는요, 이유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첫 번째는 이번에 SAC가 항소 신청을 하면서 나올 앞으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SAC가 질 게 뻔한 이번 항소에서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항소 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지금 굉장히 다른 뉴스에서도 SAC가 중간 항소를 거부당할 것이다. 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상황은요. 중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아직까지 법원에서 중간 항소를 해라. 자, 이렇게 인용으로 받아들여진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SAC가 리플 판결에 대해서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법원에서 바로 기각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각 처리가 된다라는 거는 중간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자,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리플은요, 무조건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는요, 중간항소 신청서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해서 토레스 판사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SAC가요, 중간항소 신청이 인용이 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SAC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사실상 중간항소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미국 법원이죠. 특히나 토레스 판사한테 너의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중간항소를 할 거다. 자, 이렇게 반기를 드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토레스 판사는요, 속으로 생각을 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SEC의 게리 겐슬러가 자, 암호화폐 전체 시장을 사실상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자, 이런 것처럼 토레스 판사도 SEC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요, SEC를 위한 게 아닙니다. 토레스 판사의 약식 판결에 대해서 일부 잡음이 들리는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 본인의 확실한 논리를 펼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나오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요, 현재의 판결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SEC한테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AC의 수장은요, 게리 겐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게리 겐슬러는요, 조 바이든 쪽이죠. 자, 그러면 암호화폐를 하는 미국의 시민 중에서 조 바이든을 다시 뽑을 이유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표가 많이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화당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쪽에서도 사실상 SAC의 게리 겐슬러를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마디로요, 표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AC의 수장도 항소를 해서 나오는 그 이후의 기간 동안 중간에 교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럼 방금까지 말씀드린 저의 내용을 종합을 했을 때, 자, SAC가 사실상 항소를 하는 의미가 있을까? 유리한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든 기각이 되든 간에 SAC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SAC는 왜 기어코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한 걸까? 자, 이 부분은요, 지금 SAC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SAC가 지금 현재 다른 거래소와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바이낸스도 있고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리플의 약식 판결에 대해서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특히나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사건에서도 자꾸 리플에 대한 중간 판결에 대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AC도 일단 항소 신청을 하고 다른 거래소나 다른 재판에 대해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자, 사실 뭐 SAC는요, 중간항소가 나중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이 굉장히 2, 3년 동안 오래 걸린다고 했죠. 자, 이 중간 기간 동안에 SAC와 리플랩스가 합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오히려 항소를 끝까지 끌고 가봐야 본인들의 유리한 상황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거래소와의 재판에서 유리한 부분을 점하고 항소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2, 3년 안에 본인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따지고 보면 꽉 먹고 알 먹고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SAC가 중간항소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은요, 어찌됐건 SAC가 풀에 대해서 사실상 불리한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중간항소 신청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 리플에 대한 새로운 뉴스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시면서 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무료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무료 카톡방에서는요, 리플에 대한 소식이나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 지표가 발표가 될 때는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항상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카톡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카톡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이 데드크로스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 영상을 또 새롭게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이 데드크로스라는 뉴스를 보시면서 아, 리플이 폭락을 하겠구나, 하락을 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팩트는요, 4시간 봉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이게 일봉이나 주봉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크게 조심을 해야 되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조정이나 횡보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무서운 차트가 데드크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4시간 차트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이나 횡보를 받더라도 일봉 차트로 보면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길어봐야 며칠 정도의 조정과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하락폭도 사실상 요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들이 4시간 봉 차트에 낚여서 데드크로스라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데드크로스라는 거는요, 장기평선이랑 단기평선이랑 이 크로스로 마주치는,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예상이 되는,
자, 이런 차트를 이제 데드크로스로 차트라고 하는데, 자, 4시간 봉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은요 다시 또 이렇게 차트가 변화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데드크로스에서 다시 이렇게 반대로 꺾이는 요 타이밍이 반등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구간 있죠, 짧게나마 지금은 일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사실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이런 바닥권 있죠. 자, 이런 바닥권에서 자, 효율이 좋은 자리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여러 가지 1시간 봉, 4시간 봉, 일봉, 주봉 여러 가지 차트를 띄우면서 동시에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차트를 여러 개를 띄워놓고서 보는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반등할 때 급하게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나눠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6531-7908. 자, 위에 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분할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주말 동안에 굉장히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뉴스라고 여러분들이 다 100%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가짜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고 어그로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면 사실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